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영상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쓰면 안 될 만한 거 좀, 이거는 좀 쓰지 말자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보면 있죠. 화면에도 이렇게 있는데, 화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에도 쓰지 말아야 될 표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위에도 적혀있지만 필터링 단어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를 쓰거나 특정 단어를 쓰면 탈락한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니까. 근데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기자랑 한 이틀을 설전했거든요. 설전해가지고 결국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무조건 탈락시키는 거. 물론 이제 키워드를 분석해가지고 뭐 삼성처럼 뭐 붙인다, 이것도 엄밀히 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 필터링 단어는 없지만 이제 자소서에서 좀 피해야 될 단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이런 거는 좀 쓰면 안 되겠다라는 표현이나 단어, 표현, 이렇게 좀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이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단어라고 제가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주어로 표현하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단 첫머리에 저는, 저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좀 빼자고요. 이게 실제, 이게 뭐 자소서는 문장력을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문장력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마치 초등학교 일기 쓰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10,000명 중에 하면 나는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중에 하면 나는이라고 자소서를 반말로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딱 3명 봤는데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반말로 쓰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친구는 왜 반말로 쓰냐고 했더만, 엄밀히 와서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친구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썼냐고 그랬더만, 우리가 보는 책들은 다 반말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제가 이거 저희를 처음으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기본 항목으로서 뭐 장점을 쓰라고 그러면 저의 장점은 성실합니다, 이렇게 짧게 들어가 버리면 저의 전원이 없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좀 길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면 됩니다. 저의 장점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순간에도 성실한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보낸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문단 가운데에 나오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단 첫머리에 쓰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혹시 무조건 저는 저희를 다 빼야 된다는 개념 아닙니다. 문단 첫머리에 쓰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기 있죠. 추상적인 식상한 표현들 있죠. 무슨 일이든 주어지면 시키는 대로 하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뽕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말자고요. 세 번째는 과장을 연상하는 표현이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매우, 최고의, 초일류. 물론 삼성에 나오겠죠. 초격차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 과장하는 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인용하는 표현. 뭐 예전에, 이게 진짜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시대의 트렌드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도 많이 쓴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다섯 번째는 엄밀해서 명언이나 좋은 문구 이런 거 좀 쓰지 말자고요. 그래서 책에서 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미생 얘기 나오고, 미생 얘기도 많이 썼으면 미생의 대사 얘기라든지 뭐 엄밀해서 도깨비 얘기도 나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 명언은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그러면 그 와중에 또 그 회사에, 그 다음에는 회사에 인재상에 있는 걸 그대로 뺏긴다든지 비전을 그냥 뺏겨 쓰는 거, 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너무 과해요. 과하고, 뭐 거기 회사의 뭐 CEO라든지 임원 유명하신 분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고,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자소서에서 표현상에서도 좀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뭐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좀 약한 표현이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엄밀해서 이제 뭐랄까 약간 수동태 형태의 단어들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져서 뭐 이런 걸 참석했습니다 보다는 내가 찾아서 참석했습니다 더 강하겠죠. 주어진 업무를 했습니다 보다는 제가 찾아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수동태의 느낌의 단어들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능동태 형태로 좀 과감하게 바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족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 꼼꼼합니다 이 표현도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친구들이 많이 쓸 것 같으면 꼼꼼합니다는 차라리 세밀합니다 분석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표현을 약간씩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도덕적인 단어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책임의식, 주인감, 그리고 뭐 끈기라든지 열정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필터링 단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탈락시키는 단어는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주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좀 빼자.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 했던 적이 이런 약한 표현이라든지 수동태 표현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소서. 왜냐하면 심사 과정이나 면접관이 보면 이제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에서 좀 쓰면 안 될 것 같은 단어라든지 표현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